울트라 필트레이션과 다이얼리시스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면 프로세싱 과정 ECC 블러드,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과 함께 ECC 블러드의 어떤 이 프로세싱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, 이제 회로에 남아있는 혈액을 이제 CPB로부터 이제 위닝을 한 후에 이 혈액의 보조는 이제 체순환 회로에 남아있는 이제 블러드 볼륨을 이 환자 안으로 재주입할 것을 이제 요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. 보통 뭐 더 볼륨이 필요하면 그냥 A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주기도 하지만, 이 헤모필터를 통해서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이제 할 수도 있는데, 이 잠재적인 이제 수술익 위닝한 후에 이제 환자가 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잠재적인 응급 상황을 위해서 이 준비된 체순환 회로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레지듀얼 서킷 블러드를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이제 솔루션으로 이제 치환을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. 대부분 이렇게 시행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, 그 다음에 이 레지듀얼 서킷 블러드는 이제 펌프드 되거나 이 트랜스퓨전 백으로 드레인 시켜서 이제 모아서 필요시에 이제 마취과 쪽에서 재주입을 하거나, 아니면 모았다가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 펌프 리저버에 주입을 시켜서 이제 회로 운영하는데 볼륨으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레지듀얼 서킷 블러드는 이제 아트리알 캐놀라가 이제 있는 동안 이 비너스 리저버가 비워질 때까지 또한 주입될 수가 이제 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솔루션을 첨가해서 이제 비너스 리저버를 이제 다시 채우고, 그 이제 회로에 남아있는 이 나머지 이제 익스트라 코포리얼 서킷 이제 회로에 남아있는 거를 이제 크리스톨로이드 볼륨으로 밀어서 최종적으로 환자한테 다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나머지 익스트라 코포리얼 서킷의 볼륨이 종종 이제 희석이 되기 때문에, 이제 이러한 기술은 환자가 적당한 이제 신장과 심근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을 이제 해야 한다 얘기를 하는데, 심장의 기능이 좋지 않은데 볼륨을 계속 주게 되면 이 로딩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 볼륨 주입으로 인해서 그 심장의 로딩이 많아지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변도 잘 나와야 되고, 이제 심근 기능도 어느 정도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. 이 볼륨 오버로드 위험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주입 전에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션으로 이 서킷, 이 컨텐츠를 농축시킬 수 있는 또 장점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울트라 필트레이션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, 예전에 여기 채널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모디파이드 이제 MUF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MUF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모디파이드 울트라 이제 필트레이션, 이거에 반대되는 거는 이제 컨벤셔널입니다.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체외 순환 과정에서 이제 리저버의 볼륨이 있는 그 허용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이제 컨벤셔널하게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, CPB 동안 이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은 이제 블러드 리저버 레벨에 의해서 이제 제한이 됩니다. 이게 이제 컨벤셔널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이 소아 환자에 있어서 이 작은 혈관 내강 안으로 쉽게 수혈할 수 있는 볼륨보다 이 낮은 레벨로 이 레지듀얼 서킷 블러드를 농축시키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다. 실제 이제 소아에서는 이제 볼륨 자체가 환자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른에 비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. 이 1991년에 이 CPB가 끝난 소아 환자에게서 익스트라 코포리얼 서킷에 이제 캐놀레이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익스트라 코포리얼 서킷에 남아있는 블러드를 이제 울트라 필트레이트 하여 트랜스퓨전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소아에서 이제 이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 시행한 게 1991년이라는 거고, 그들은 이 프로시저를 이제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이라고 하고, 이거를 이제 MUF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. 이거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건 CUF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. 이 MUF에서 이 크리스톨로이드 솔루션이 서킷에 남아있게 이제 하는 동안 이 하이포볼레미아의 위험 없이 거의 모든 서킷 컨텐츠를 농축시켜서 이 환자에게 이제 트랜스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소아에서의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을 설명을 하는 거고, 이 MUF의 단점 중에 하나는 환자가 10분에서 20분 동안 이제 캐놀레이션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
이 어른에서도 이제 MUF를 지금 거의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, 이제 이 시간을 보통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, 이제 이 시간을 허용을 하지 못하는 서전들은 거의 이제 어덜트에서는 거의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이 시간 자체를 유지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고, 소아에서는 거의 대부분, 소아와 어른에서의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에 대한 그 장단점에서 장점이 소아에서는 많다는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시는데, 어덜트에서는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 서전에 대한 그 어떤 성향인 거고, 최소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10분에서 20분 동안은 계속 모디파이드를 운영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근데 뭐 3분하고 끝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모디파이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. MUF 동안 이제 프로타민을 주입해서는 안 됩니다. 이것도 이제 잘 안 하는 병원들에서 가끔 뭐 하게 된다 그랬을 때, 이제 마취과에서 수술이 끝났다 그래서 뭐 프로타민을 주입을 하거나 프로타민을 뭐 체외순환사가 이렇게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, 마취과에서 직접 제조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, 이런 경우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. 모디파이드 동안 이 프로타민을 주입해서는 안 되고, 이 네일 등은 계속 이제 넌 필터드 이제 컨트롤 그룹과 이 모디파이드 그룹을 비교해서 이 랜더마이즈를 달성하는 동안, 특히 저온과 낮은 플로우 환자에서 이 감소된 혈액 손실량, 더 적은 수혈과 동맥 혈압의 증가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은 그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. 실제 이제 회로에 남아있는 이 모든 볼륨들을 그 필터를 통해서 다 모든 그 회로에 남아있는 환자의 볼륨도 두 가지 이제 루트랙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, 이 아트리얼 캐놀라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트리얼 캐놀라에서 혈액을 빼서 이 필터를 거쳐서 이 환자한테 다시 RA로 보통 넣어주게 되는데, 이 농축된 혈액을 10분에서 20분 동안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농축된 혈액을 주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 헤모글로빈의 상승도 당연히 있는 거고, 거기에 이제 그 헤모필터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기에는 여러 가지 뭐 그 감염 뭐 그 메디에이터, 그 인펙션을 일으키는 이런 메디에이터들의 사이트레이트라던가 이런 메디에이터들이 다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10분에서 20분은 꼭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. 근데 뭐 그리고 이게 10분에서 20분을 하다 보면 여기에 뭐 빠져 있는지는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는데, 이게 그 빠져나온 필트레이션의 양과 그 다음에 ABGA를 해봤을 때 이 ABG에서의 헤마토크리트가 얼만큼이나 상승이 됐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. 최소 7, 8%는 올라가야 됩니다. 근데 뭐 3% 올라가고 1% 올라가고 이거는 아예 모디파이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소리고, 그냥 흉내만 내는 거고 환자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. 이렇게 하는 병원들이 제가 알기로 꽤 있는데, 이거는 모디파이드 자체가 지금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를 거기서는 알라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. 헤마토크리트는 그거를 당장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ABG에서 이제 헤마토크리트가 얼만큼 모디파이드 하기 전과 후에 얼만큼 상승을 했는지가 그게 가장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, 이 헤마토크리트가 뭐 2%, 3% 올랐다고 하는 거는 거의 그 모디파이드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랑 똑같습니다. 아무런 의미도 없고.